아, 5분만 더 자게 해줘.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학교에 갈 때까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는 늦게 일어나니까 밥은 못 먹고요. 샤워하고 나와서 날씨 한번 보고 후다닥 우산 챙겨 나와서 지하철에 앉으면 다들 이어폰 끄고 노래 들으면서 가만히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흔한 우리들의 아침 시간에만 해도 벌써 알람, 날씨, 음원 플랫폼 돌아보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마운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 좀 친해져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여러분이 저와 마주하는 이 순간도 아마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어떻게 이 작은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 어떻게 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아니면 가만 보자, 내가 어제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어떤 길로 카톡이 간 거지? 고속도로 타고 갔나? 이런 거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색하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내부의 동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용자일지라도 컴퓨터 하드웨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것, 명령어 및 자료의 모음이기 때문인 거죠.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저장이 되고 운송이 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을 보는 것 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을 소프트웨어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유용했던 건 아니겠죠. 나이 좀 드신 어머님, 아버님 중에서는 아직도 워드랑 엑셀도 불편하다고 잘 안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소프트웨어 어떻게 발전했을까? 여러분 혹시 컴퓨터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우리끼리는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고 저기 미국에 사는 밥은 아마 영어를 쓰고 있겠죠. 헬로 밥. 사실 컴퓨터를 위한 언어도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기계어라고 부릅니다. 기계어라고 하면 사실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긴 걸 보면 오히려 정말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0하고 1밖에 없거든요. 너무 1과 0밖에 없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끈을 읽어야 하지? 이게 컴퓨터한테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너무 불편한 거죠. 물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어셈블리어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사람에게 불친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IBM에서 드디어 사람 친화적인 최초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포트란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언어와 기계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한 이날을 기점으로 기계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요, 할 수 있다는 말이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좀 보세요. 이렇게 크고 무겁고 비싼 기계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 결과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작아지고 또 작아지다 보니까요, 잠깐만, 이 정도 사이즈면 집에 놔두고 써도 되겠는데? 그렇게 197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개인용 PC가 이제 생겼으니까요, 누구나 컴퓨터를 잘 쓸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윈도우나 맥같이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운영체제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운영체제가 완성이 되니까 그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워드나 엑셀 등이 드디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거대 IT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네이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해내면서요,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인류의 주요한 산업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2007년 애플이 아이폰 1세대를 발표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크게 바꿔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고 파는 일을 빈번하게 하게 되었고요. 또 그 소프트웨어를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처럼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게 흘렀죠. 소프트웨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람, 날씨, 음악 플랫폼 등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마치 아름다운 초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이 있고 우리는 이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이야말로 이제는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저는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미래의 모습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밸브의 창업자 게이브 뉴얼의 말을 끝으로 남기며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마법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프로그래머일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마치 마법의 힘처럼 느껴졌을 테니까.